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800원 상승해서 7.9% 상승했고요. 1,900원 마무리했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이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수급이 붙으면서 좀 강하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시간 외 가격은 11,000원으로 조금 더 상승을 했고요. 시간에 뭐 거래량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 거래량이 3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오늘 상당히 이제 크게 상승도 하였고 거래량도 많이 붙었습니다. 위에서 이제 가격대가 꽤나 이제 유지가 되었었고요. 보통은 이제 상승을 하고 꼬리를 달고 이제 쭉 내려왔다면 오늘은 꽤나 이제 상승분을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터졌던 그런 날보다도 좀 많은 거래량을 볼 수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이 죽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코어롱 플라스틱이 그만큼 이제 수급도 별로 붙지 않았고요. 이 코어롱 플라스틱 종목 자체 그리고 수소 산업 자체에 좀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목보다는 그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세계 증시에 따라서 좀 이제 그냥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241선 기준으로 좀 주가가 좀 받쳐지면서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좀 이제 수렴을 하는 그죠?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모양을 띄었는데 오늘 이제 그 수렴 패턴을 뚫고 상승으로 좀 확실히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 상승으로 인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확실히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이라든지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이 원래 지지했던 11,800원 정도죠. 그 라인을 좀 회복을 해주면서 우문구름을 뻗어 나간다면 확실히 이제 추세 전환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하락세를 멈추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고요. 반대로 이제 U자로 돌려서 위로 뻗어 나간다면 괜찮은 움직임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61선 이제 갭이 또 메워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랫동안 좀 하락을 했었고요. 이제는 좀 상승할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수소 에너지도 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수소 경제에 대한 그런 설립이 추진이 좀 가속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도 확실히 수소 관련해서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힘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수소에 대한 수소법이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발 수소연료 전지에 대한 개발 지연 소식에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수소연료 전지를 개발을 중단한 것도 아니고 좀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오히려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해서 추가로 이제 개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확실히 이제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오롱 인더와 현대자동차가 수소 쪽으로 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도 수소 연료 전지 쪽에 그 하우징 쪽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 있어서 좀 이제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력 상품은 뭐 POM입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라스틱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고 확실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절반 반토막이 났죠. 사실 최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좀 반등할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적절하지만 이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도 불안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241선 근처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시켰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보를 좀 하는 구간이면은 이제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에서 매수를 이어가면서 이 패턴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을 시켜준다면 확실히 이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금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수소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 좀 이제 이목을 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투자자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가 22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8,000주 매도했습니다.
뭐 양매도가 나왔는데 뭐 크게 많은 양도 아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뭐 크게 관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 코오롱 플라스틱에 중요하게 수급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JP모간에서 계속 사고 팔고를 좀 반복을 하면서 확실히 이제 주가를 좀 올렸다가 끌어내렸다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보이지 않지만 어, JP모간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이쪽 가서 이제 거래원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외국계를 보시면 JP모간이 이렇게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았을 때도 좀 급하게 올렸다가 급하게 떨어뜨리는 작업이 확실히 보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해서 주로 가격대를 움직이는 세력은 JP모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전 매매를 하는 것처럼 조금은 찝찝한 거래를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는 좀 상승해 있고요. 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위로 뻗어나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거래량 자체가 계속 힘이 붙으면서 네, 유지가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보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은 확실히 이제 수소와 친환경 소재에 계속해서 신사업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소라는 것이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전기 자동차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환경 파괴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궁극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한 이런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한 혹은 수소를 그 보관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많이 필요한데요. 유통이라든지 저장, 그다음에 생산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오롱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로 네,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그룹사들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 얘기만 좀 보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제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와 50대 50 비율로 합작한 POM 김천 공장이죠. 네, 김천 공장을 이제 완공을 했고요. 본격적인 글로벌 친환경 POM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또 이제 실적이 올라간 것도 이 POM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개선이 되었고요. 기존 생산 설비에 더해서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5만 톤의 POM 생산 능력을 갖춰서 제조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고롱 플라스틱이 앞으로도 POM 가격에 대해서 이 실적이 상당히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POM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충격에 강하고 마모가 적고 그다음에 완성 제품에도 환경 유해 물질인 포름 알데히드가 거의 방출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친환경 제품으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이 분야도 뭐 의료 그다음에 음료 수용 특화 시장까지 이렇게 차량 산업도 그렇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하우징과 충전 모듈 등 이제 미래 친환경 전기차용 경량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첨단 소재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하우징과 충전 모듈이 또 핵심이죠.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 자동차의 그런 경량화의 핵심 부품으로 플라스틱이 지금 검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성장성을 충분히 갖춘 기업이다. 그래서 기존의 실적도 POM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앞으로의 차량 경량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런 성장성을 또 장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확실히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저점 라인 지켜주면서 추세 상승하면서 좀 올라가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세력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이 앞으로의 추후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뭐 매일매일 지금 리뷰는 못 해드리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추세 자체는 안정화시켰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하락보다는 이제 자리를 잡고 상방으로 틀기 위한 추세 전환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4포인트 0.16% 올랐고요. 코스닥은 1.6% 상승하면서 둘 다 상승 마무리를 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러시아발 그런 우려감으로 하락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좀처럼 협상을 쉽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국제적인 정세가 계속해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좀 이제 깜짝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좀 보았을 때는 상승을 했지만 수급 자체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빠르게 지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칼을 뺐으니까 자, 무라도 썰어야지라는 그런 푸틴의 마인드로 좀 이제 공격을 계속 가하는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이제 이해관계를 통해서 좀 그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득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는 진짜 네,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미 이제 국제 사회를 상대로 지금 이제 등을 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그 본인들의 의도대로 뭔가 우크라이나 통한 이득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러시아는 정말 이제 심각한 경제 타격과 네, 그런 국제 그 경제에서도 좀 이제 소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할 것 같고요. 푸틴도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국가적으로 한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이미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2차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다행히.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좀 잘 이제 버티고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확실히 이제 좀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게 맞고요. 우크라이나가 이겼을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쟁을 일으켰던 그 독재자 수준이죠, 거의.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코로나에 벗어나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도 점점 진행이 되고 좀 경기도 회복되는 그런 좀 자연스러운 시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전쟁이 추가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상황을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기 투자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단기 투자는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지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수급도 굉장히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 맞추기를 한다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고요. 네.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좀 성장성 있는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걸 좀 염두를 해주시고 계속 이번 시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나 뭐 코스닥 차트나 다 똑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큰 움직임 없이 네, 아래에서 이제 저점 다지기를 하면서 바닥 라인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볼 거 없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환율을 좀 보게 되면 환율은 1208원입니다. 자, 이제 결국에는 환율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이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또 기준금리를 올릴지 3월 달에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결과가 있을 텐데 그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도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린다면 달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월봉 추세 입장에서는
좀 1200원 중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달러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같이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막 무진장 올라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을 1250원 정도로, 네, 조금만 더 올라가더라도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더 올라가는 구간은 사실 뭐 큰 이슈가 없고서야는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에서 차분하게 그냥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사실 이전에는 달러가 올라가면서 좀 내려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환율 때문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이런 상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가 선제적으로 좀 올랐는데 유럽 증시도 좀 같이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내일 뭐 상승을 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래서 뭐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장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하긴 합니다만, 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합의를 하든,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가 결국엔 버텨내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서방에서도 지금 이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러시아를 규제를 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서 뭐 이 이해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국채금리는 네, 엄청나게 많이 내렸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7%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국채금리가 또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이 전쟁 상태가 계속 장기화가 되었을 경우, 또 이제 국제 그 기금을 묶어버렸죠. 네, 러시아를 이제 차단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수출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가 또 거기 판매하는 것도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 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경제 그 추정치가 좀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뭐 판단이 있어서인지 이렇게 또 국제 금리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FOMC가 그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굳이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지금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물가에 따라서 지금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FOMC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물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원자재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FOMC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변동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섣불리 좀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기보다는 차분하게 네, 움직이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요.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